오늘 우리는 마음의 매혹적인 세계와 마음을 예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더 젊고 활기차게 느껴지도록 돕는 통찰력으로 가득한 계몽적인 토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활력을 되찾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귀하의 대답이 확실히, 예라면 귀하는 확실히 올바른 위치에 오신 것입니다. 과일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일부 과일이 실제로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최적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매일 식단에 포함시켜야 할 3가지 노화 방지 과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과일을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 흥미로운 주제를 더 자세히 탐구하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것들은 평범한 과일이 아닙니다. 피부, 에너지 수준 및 전반적인 웰빙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영양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랍니다. 노화 방지 슈퍼푸드 목록의 첫 번째는 소박한 건포도입니다. 건포도가 다른 과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포도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는 영양학적 이점을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건강을 우선시하고 노화의 징후를 퇴치하려는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에 탁월한 추가 식품입니다. 건포도에 가장 주목할 만한 건강상의 이점 중 하나는 소화를 촉진하는 능력입니다. 높은 섬유질 함량 덕분에 건포도는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일일 식단에 건포도 3-4테이블스푼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부드럽게 끓이거나 물에 몇 시간 동안 담가두면 영양가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제공하는 영양분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포도는 소화를 돕는 역할 외에도 특히 개인의 나이가 들수록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데 유망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건포도를 식단에 추가하면 인지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고려할 때 특히 적절합니다. 이러한 인지 향상은 건포도에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항산화제와 식물화학 물질에 기인하며 이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령 관련 인지 장애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건포도를 식단에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섬유질 식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여 권장량 3-4티스푼까지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건포도의 천연 설탕 함량으로 인해 식단에 건포도를 포함시키기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경우 이 정도의 건포도를 섭취하면 심장 건강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건포도는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칼륨 함량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를 포함한 연구 결과는 정기적인 건포도 섭취가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포도는 뼈 건강을 증진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하며 이는 개인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들은 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인 붕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붕소는 골밀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인 칼슘, 마그네슘, 인해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ournal of Trace Elements in Medicine and Biology. 발표된 과학 연구는 골다공증과 같은 연령 관련 뼈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붕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포도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빈혈, 특히 철분 결핍 빈혈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유용한 건강보조식품 역할을 합니다. 건포도는 적혈구 생산에 필수적인 철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건포도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이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빈혈과 관련된 허약함과 피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건포도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화를 돕는 것 이상의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정신 예리함과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것부터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을 퇴치하는 것까지 건포도는 특히 노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에 영양가 있는 첨가물 역할을 합니다. 레몬은 과일계에서 오랫동안 영양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으며 50세가 넘을수록 레몬의 효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노화와 전반적인 웰빙 측면에서 이 감귤류가 그러한 호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몬이 빛을 발하는 주요 영역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널리 퍼지는 경향이 있는 혈압 관리 영역입니다. 레몬은 특히 신선한 레몬 주스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압 수준 조절, 개선과 관련되어 있어 상당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혈압을 건강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심혈관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 외에도 레몬은 탁월한 면역 강화 특성을 자랑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방어력이 약해짐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레몬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면역 자극 성분 중에서 레몬의 높은 비타민 C 함량은 질병과 감염을 예방하는 신체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50세가 넘으면 면역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며 레몬은 면역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귀중한 식이 동맹이 됩니다. 더욱이 레몬은 소화기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특히 삶의 후반기에 전반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레몬 주스에 존재하는 천연산과 효소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여 소화 불편이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 개선은 소화 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레몬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 점 외에도 체중 관리에 있어 귀중한 자산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레몬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식욕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속성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성공적인 체중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레몬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혈압 조절 개선 및 면역력 강화에서부터 소화기 건강 개선 및 체중 관리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노화의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레몬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활력, 탄력성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레몬의 항산화 능력은 초석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및 기타 수많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함유된 레몬은 노화를 촉진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인 자유 라디칼과 산화 스트레스의 맹공격을 막는 강력한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레몬은 산화 손상에 유해한 영향을 중화함으로써 노화 궤도에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특정 유형의 암을 비롯한 노화 관련 만성 질환의 위험을 완화합니다.
50세 이후의 여정을 시작하는 개인에게 파파야는 노화된 신체의 미묘한 요구에 맞춰 맞춤화된 건강상의 이점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진정한 영약으로 부상합니다. 이 열대 보석은 강력한 항산화 특성, 소화 지원, 파파야의 뛰어난 특징인 세포 및 면역 활력 강화로 인해 노년층의 식단 레퍼토리에 없어서는 안 될 첨가물로서 영양 우수성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소화 능력은 주로 단백질을 분해하고 원활한 소화를 촉진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강력한 효소인 파파인의 존재에 기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식단에 파파야를 포함시키는 것은 소화장애와 관련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기적으로 파 3조각을 먹거나 파파야 전체를 음미하는 경우 개인은 소화 규칙성이 향상되고 위장 환경 내에서 편안함이 높아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파파야는 신체 기능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다양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칼륨, 엽산,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유래 비타민 A 및 비타민 C가 풍부한 인상적인 프로필을 자랑하는 파파야는 매니아들에게 노화 생리학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인 영양소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피부 건강을 키우고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는 것부터 안구 탄력을 강화하고 면역 경호성을 강화하는 것까지 파파야의 풍부한 영양은 단순한 생계의 영역을 넘어 개인에게 활력과 웰빙의 전체적인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안구 건강 영역에서 파파야는 시력의 섬세하고 복잡한 부분에 대한 목표 지원을 제공하는 챔피언으로 부상했습니다. 파파야의 생생한 과육에 자리 잡은 카로티노이드는 신체 내에서 변형을 거쳐 시력 보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A로 변형됩니다. 더욱이 파파야의 풍부한 항산화 무기고는 노화와 관련된 황반 변성의 피해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라는 선물을 보호하고 개인에게 지속적인 시각적 선명도라는 귀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레몬과 파파야의 결합된 효능은 미로 같은 노화의 통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활력의 등불을 예고합니다. 레몬이 산화 스트레스와 노화 관련 질병의 파괴에 맞서 싸우는 동안 파파야는 소화를 강화하고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며 전체적인 건강을 육성하는 든든한 동맹자입니다. 장수와 활력에 대한 추구가 최고인 세상에서 이러한 영양 강국을 웰빙의 필수 불가결한 초석으로 개인의 시기 테피스트리 이미지에 현명하게 통합하여 활력 시대를 초월한 활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파파야는 특히 개인의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구성 요소로 등장합니다. 노화에 따른 면역 반응의 자연적인 감소로 인해 파파야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비타민 C 함량과 풍부한 카로티노이드가 면역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는 질병과 감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강력한 면역 체계가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는 노년층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파야에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주목할 만한 성분을 포함하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퇴치하는 강력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자유 라디칼에 대한 공동 방어를 강화하고 세포 수준에서 산화 손상을 방지합니다. 파파야는 일반적인 웰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해로운 영향과 노화 관련 질병의 이미지를 완화하여 장수와 활력의 지평을 확장합니다. 파파야, 레몬, 건포도의 삼위일체는 식단 레퍼토리에 맛있는 첨가물일 뿐만 아니라 젊음을 되찾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탐구에 충실한 동맹자 역할을 합니다. 이 과일 각각이 제공하는 독특한 미덕을 활용함으로써 귀하는 내부로부터 노화의 파괴에 맞서 싸우고 영원한 젊음과 활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젊고 생기 넘치는 느낌의 본질은 단순한 외모를
초월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심오한 활력과 웰빙 감각을 반영합니다. 이제 고삐를 잡고 이 혁신적인 여정을 시작해야 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계몽적인 탐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귀하의 지원과 참여는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해 보세요. 언제나 그렇듯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 질문, 제안을 환영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100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힘내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곧 뵙겠습니다. 고타마 붓다가 말했듯이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미래를 꿈꾸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는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우주의 자연적인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이 마술처럼 힘들이지 않고 펼쳐질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선불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살고 내면에서 오는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식을 강화하고 싶거나 단순히 일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선불교의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켜 매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모든 행동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13가지 원칙을 알아보세요. 첫 번째, 무상함을 이해합니다. 선불교의 영역에서는 무상, 우창, 이 근본적인 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덧없는 벚꽃의 아름다움부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절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상함이 우리를 평화롭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상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거나 무상한 것의 영속성을 강요하는 대신 우리는 변화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흐르도록 초대받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삶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착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 안에서 더 큰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함에 저항할 때 우리는 삶의 고통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 무상함이 그것을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각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물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썰물과 흐름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탄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덧없는 본질을 인식하고 변화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속성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재 순간의 마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편안하고 우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찰나의 순간이라도 매 순간이 맛볼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챙김을 기르기. 마음챙김은 선수행의 핵심입니다. 이는 판단이나 산만함 없이 현재 순간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방법입니다.
마음챙김은 불교 명상 수련에서 유래했지만 오늘날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능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 순간 자신의 생각, 감정, 감각 및 환경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각 경험의 아름다움과 일시적인 특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를 통제하거나 강요할 필요 없이 삶이 펼쳐지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챙김은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문제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집착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억제합니다. 마음챙김의 이점은 광범위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반응성을 향상시키며 더 큰 평화와 만족감을 촉진합니다. 당신이 마음챙김을 갖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든 걷든 대화를 하든 일을 하든 말이죠. 마음챙김은 평범한 활동을 기쁨과 연결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의력을 가져옵니다. 더욱이 마음챙김은 이전에 논의된 무상의 핵심 측면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불가피한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적고 유연성과 은혜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은 상황을 우리의 기대나 두려움에 맞게 강요하려는 정신적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이 사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삶을 우리의 욕망에 맞추려는 투쟁을 벌이는 법도 배웁니다. 이 접근 방식은 추진력을 잃거나 목표 설정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현재 순간에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적응하려는 개방성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열망에 접근합니다. 행동과 수용의 이러한 균형은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흐름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보다 만족스럽고 덜 강요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놓아주는 미학. 선불교의 가장 해방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놓아주는 기술입니다. 이 원칙은 결과, 소유물, 심지어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풀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놓아주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얻고 삶이 보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애착은 우리를 욕망, 두려움, 환상에 묶는 사슬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애착을 유지하거나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삶과 환경을 조작하도록 강요하며 종종 불안과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삶의 무상함에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고 변화와 진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서 패배하는 싸움을 벌이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쓸데없고 지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신 선불교는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사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맹렬한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기대라는 무거운 부담 없이 삶을 경험하는 데 자신을 열게 됩니다. 놓아주는 과정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현실에 적응하기 때문에 정신적, 정서적 긴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진실에 저항하는 대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움직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수동적이거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개방성 및 준비성을 가지고 목표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놓아버림은 우리가 방향을 통제하지 못할 때에도 여행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 자신 및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심화시켜 삶의 기복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만족감을 키워줍니다. 놓아주기를 연습하면서 강요를 멈추면 삶이 참으로 마술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침묵의 힘. 현대 생활에서 침묵의 힘은 종종 간과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침묵을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지혜를 키워주는 심오한 존재로 소중히 여길 것을 가르칩니다. 일상생활의 침묵의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요, 지속적인 소음과 활동으로 인한 방해 없이 조용한 순간에 자기 성찰과 자기 연결을 위한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자에 집중하는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 욕구, 감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침묵은 우리의 마음 챙김과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는 외부 소음이 없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든 독서를 하든 아니면 단순히 휴식을 취하든 침묵은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심화시킵니다. 우리의 감각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고조된 인식은 더 큰 평화와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의 이점은 개인적인 통찰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정신적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평온한 상태를 조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의 마음은 휴식하고 회복하고 재생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한 순간에서 나오는 명확성은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우아하고 덜 불안하게 일상의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종종 더 깊은 진실과 더 넓은 관점과 연결될 공간을 찾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갑작스러운 창의성의 폭발, 남아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심지어는 우리 주변 세계와의 전체적인 일체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우리 삶의 일반적인 일부로 삼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사려 깊고 차분하며 통찰력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킵니다. 침묵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조용함을 찾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이 억제된 우리 내면의 안식처를 만들어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직관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민과 친절. 자비와 친절은 선불교의 핵심 기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베푸는 것은 단지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주변 세계와의 더 깊은 연결을 촉진하는, 변화시키는 실천입니다. 연민을 실천할 때 우리는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자신과 즉각적인 관심사 너머를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종종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수반되는 문제를 줄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를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과 일치시키기 때문에 해방적일 뿐만 아니라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더욱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친절한 행동이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종종 강조합니다. 이것은 때로 베푸는 행위에서 파생되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인 도우미의 기분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태는 우리의 기분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연민의 실천은 또한 우리가 친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종종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배양함으로써 세상이 우리의 행동과 의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에너지를 우리 삶에도 초대합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친절을 실천하는 이유는 아니지만 종종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민과 친절은 특히 갈등이나 고통의 시기에 우리 경험의 가혹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비로운 사고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에 접근하면 잠재적인 대립을 이해와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부 및 외부 상호작용 모두에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연민과 친절을 일상 행동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더 깊은 성취와 기쁨의 삶을 가꾸어갑니다. 이처럼 이러한 실천은 단지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매 순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6번째, 수용은 선철학의 초석이며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현재가 펼쳐지는 것을 포용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평화를 강조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삶의 전체, 즐거움, 고통, 성공, 실패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을 더 완전하고 더 평온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줍니다. 저항은 종종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나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을 꺼리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우리가 바꾸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나리오에 정신적, 감정적으로 얽매이기 때문에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낭비되는 에너지이며 현재 상황에서 적응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수용은 수동성이나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기대, 욕망을 덮어씌우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불필요한 투쟁의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현실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평화와 만족감을 키워줍니다. 수용에서 오는 평화는 심오합니다. 불안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자연 상태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변화에 적응합니다. 이 평화 상태는 일시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깊고 지속적인 평온함입니다. 더욱이 수용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연민을 갖게 해준다. 우리 자신의 결점과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친절하고 공감적인 접근 방식을 배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향상되고 연결이 강화되어 우리 주변에 더욱 지지적이고 이해심 있는 커뮤니티가 조성됩니다. 수용을 일상적인 실천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를 더 잘 인식하고 더 평화롭게 만들고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것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에 내재된 기복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7번째,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선불교의 핵심 원리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수는 목표와 활동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자유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결과에서 벗어나 제품보다 과정을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작업에 대한 참여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무집착이란 노력이 낳은 결과에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야망을 포기하거나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가 우리의 행복이나 자기 가치감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동 자체에 집중하고 성과에서 성취감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열매와 상관없이 현재 순간을 더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행동으로 초점이 바뀌면 우리는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결과를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항상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평화로움과 개인적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 결과보다는 성공 지표를 우리 자신의 행동 및 윤리적 행동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특정 결과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넓은 범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종종 원하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애착은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대한 유연성과 개방성을 키워줍니다. 무애착의 실천은 또한 우리의 탄력성을 향상시킵니다. 우리의 감정적 안녕을 특정 결과에 고정시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인지된 실패나 좌절로 인해 절망감을 느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대신 우리는 이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 보고 통찰력을 제공하고 미래의 노력을 위한 길을 닦는 학습 경험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도전에 직면하여 동기와 인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성공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의 진실성과 품질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하고 우리의 일과 노력을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와 신념의 표현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윤리적으로 참여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8번째,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분주한 현대 생활 속에서 매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단순한 즐거움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불교에서는 평범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과 더 큰 만족과 성취에 이르는 길로서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깊이 강조합니다.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수련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종종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경이로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따뜻함, 아침 새소리, 갓 내린 차 한 잔의 맛, 이러한 단순한 경험을 충분히 음미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 부와 외부 검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버릴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더 큰 집, 더 멋진 자동차, 더 권위 있는 직업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삶의 일상 순간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자연의 아름다움 또는 잘한 일에 대한 만족감,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더 큰 만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소비주의와 비교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에 맞춰 더욱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삶의 단순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풍요로움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 자체와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하여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채워줍니다. 본질적으로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일상생활의 마법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속도를 늦추고 현존하며
매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삶에서 더 큰 만족, 성취, 평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가우번, 직관의 역할. 직관은 선불교에서 심오한 역할을 하며 일상생활에서 강력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종종 강제적인 계획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내면의 목소리에 조율되면 분석적 추론 과정을 우회하는 자연스러운 이해나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과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의 깊은 연결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경험적 지혜입니다. 선찬에서 직관을 키우는 것은 명상과 마음 챙김 수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의 직관적인 통찰력을 모호하게 만드는 정신적 혼란을 제거하여 우리가 내면의 인도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흩어져 있는 생각과 감정의 표면적인 혼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과 결정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나 신중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관적인 통찰력이 분석적 사고를 보완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도전은 우리의 직관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그것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의심 또는 과도한 분석에 대한 더 크고 끈질긴 목소리에 압도당하지 않고 직관에 의존하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내된 결정이 더 옳다고 느끼거나 우리의 핵심 가치 및 장기 비전과 일치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렬은 외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관은 우리의 의식이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기회와 해결책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정서적, 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전체적인 관점을 장려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직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면 삶이 더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됩니다. 순전히 의지력으로 결과를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삶과 우주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세심하게 계획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성취감 있고 유익한 예상치 못한 경로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직관을 수용하면 우아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삶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진실하고 적응적으로 살도록 초대하며 깊은 내면의 지식에 뿌리를 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합니다. 10번, 고독을 수용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불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립의 형태가 아닌 성장과 자기 발견을 위한 귀중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고독은 일상생활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아와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수행은 외로움이나 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통찰력과 갱신을 촉진하는 평화로운 고독을 찾는 것입니다.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산만함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 중단 없는 시간은 성찰과 명상을 장려하여 외부 환경의 압력과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 정신의 더 깊은 측면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더욱 밀접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고독의 변혁적인 힘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의 피상적인 층을 벗겨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는 가면은 벗겨져 우리가 누구인지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취약성과 강점을 모두 직면하게 함으로 심오하고 때로는 도전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러한 대결을 통해서이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직면하고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치유하고 발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독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촉진합니다. 조용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종종 간과되는 연결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은 고독을 창작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제약 없이 영감이 꽃피울 수 있는 신성한 시간.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를 보충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 진실되고 동정심 있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 관계의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하고 공감과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반드시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 성장, 깊은 만족으로 가득 찬 풍부하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성찰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변 세계와 더욱 심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11번 주의 깊은 식사. 마음챙김 식사는 마음챙김이 일상활동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불교의 뿌리를 둔 수련입니다. 식사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과 감사의 심오한 훈련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음챙김 식사는 우리가 천천히 음식을 먹는 과정을 완전히 경험하고 음식의 감각, 맛, 기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합니다. 수행은 온 감각을 다해 음식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먹기 전에 우리는 접시 위의 색상과 질감을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천천히 씹으면서 한 입씩 맛보고 펼쳐지는 맛과 질감을 주목합니다. 이는 먹는 즐거움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소화와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마음챙김 식사에는 음식이 접시에 오르기 전의 여정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식사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운반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손이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묵상은 우리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의존성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깊은 감사의 마음과 더 큰 세상에 대한 연결을 키워줍니다. 또한 이 연습은 우리 몸의 배고픔과 풍자적인 신호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먹음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포만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아져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식사를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데는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의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한 끼라도 주에 깊게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일상적인 일이 아닌 평화와 성찰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챙김이 명상 쿠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용도 도구라는 점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챙김 식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몸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음챙김 존재를 배양하여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감사를 향상시킵니다. 이 수행은 선찬, 원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우리의 바쁜 삶의 평온함과 의도를 가져다 줍니다. 12번, 자아를 줄이는 것. 선불교에서는 자아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보다 조화롭고 상호 연결된 삶으로 이끄는 핵심 수행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는 개인적인 욕구를 우선시하고 자신을 세상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성격의 자기 중심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 지배력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이기적인 야망보다는 집단적 안녕과 개인의 평화에 더 중점을 두는 삶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아를 줄이는 과정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승인의 필요성, 하찮은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하려는 충동과 같은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도되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에고를 비난하거나 근절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에고의 패턴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대한 에고의 영향력을 부드럽게 감소시키기 위해 옵니다. 마음챙김과 명상은 멀리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에 의해 주도되는 무뚝뚝한 반응보다는 우리의 더 깊은 가치에 부합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의 핵심 도구입니다. 에고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과 연결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개성을 끊임없이 옹호하거나 주장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상호작용이 경쟁이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과 상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더욱이 자아를 줄이면 내부 갈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혼란의 대부분은 삶의 현실과 충돌하는 에고의 두려움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에고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면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우리의 의지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심오한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더 완전하고 즐겁게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더 큰 일체감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자아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통찰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의 고립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소속감과 목적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깊은 해방감을 줍니다. 본질적으로 자아를 줄이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속에서 진정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필요사항과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 및 주변 환경의 필요사항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평화를 누리며 더 깊은 성취감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변혁적이며 연민, 이해,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13번, 순간에 살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완전하고 의식적인 존재를 장려하는 근본적인 선찬 가르침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알려진 이 수행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덮어씌우지 않고 펼쳐지는 매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고통의 대부분을 특징짓는 끝없는 갈망과 회피의 순환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선찬의 관점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엄청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할 때 우리의 감각은 고조됩니다. 삶의 뉘앙스를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무잎의 질감, 태양의 따뜻함, 음식의 복합적인 맛.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함은 우리의 일상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결과를 강제로 쫓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목표 지향 사회에서는 미래의 성공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자발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삶을 선입견이나 시간표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기회와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스트레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원래 계획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삶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평화에 필수적인 자질인 인내와 수용을 키워줍니다. 삶의 본질적인 예측 불가능성에 맞서는 대신 우리는 삶과 함께 흐르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처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즐거움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균형은 선찬 이의 본질이며 고요하고 충만한 삶의 열쇠입니다. 궁극적으로 순간에 충실하라는 선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더 이상 우리의 욕구에 맞는 미래를 쫓거나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거를 애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오한 자유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매 순간은 새로운 시작, 단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 불필요한 기대라는 부담 없이 삶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부터 현재의 완전한 삶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선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을 강요하지 않고 우아하게 흘러가는 법을 배웁니다. 각 원칙은 더 깊은 자기인식과 우리 주변 세계와 더욱 조화로운 존재로 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마음 챙김을 기르고 집착을 버리고 자아를 줄이고 단순한 기쁨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가 적고 만족감이 더 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현재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때 삶은 참으로 마술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